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35번째 강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 세 번째 시간에는요, 상품 개념의 확장을 통한 차별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상품 개념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상품 개념의 확장이라고 함은 어떤 상품에 새로운 편익을 추가하여서 상품의 개념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품은 이와 같이 핵심 편익과 이를 싸고 있는 유형 상품 그리고 확장된 상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먼저 이 핵심 편익이라고 함은 가장 근원적인 혜택 혹은 가장 근원적인 편익을 이야기합니다. 이 근원적 혜택을 통해서 우리 기업은 경쟁사를 규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은 근원적 혜택을 가진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곧 우리의 경쟁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만약 차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에 있어서 핵심 편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빌리티 자체가 이 자동차라는 상품의 핵심적인 편익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걸 싸고 있는 게 바로 유형의 상품입니다. 이것은 근원적 혜택이 형상화된 것을 의미해요. 이는 어떤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품질이나 성능 혹은 상표명이나 포장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핵심 편익에서 자동차의 핵심 편익은 이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단종이 된 차지만 아직도 중고차 판매량에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차가 하나 있죠. 마티즈라는 차가 있습니다. 자, 이 마티즈와 이 현대자동차의 가장 높은 레벨의 자동차, 그랜저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마티즈와 그랜저는 기본적으로 이 이동성 측면, 즉 핵심 편익적 측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한 차예요. 근데 이 크기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혹은 브랜드, 이름과 같은 것들이 일종의 유형적 상품 차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확장된 상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기대의 수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서비스와 혜택으로서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확장된 상품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다음 페이지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현대차에서 제공했었던 확장된 상품이 2009년에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이면 언제죠,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바로 그 다음 해예요. 자, 금융위기의 피해는 미국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차를 살 마음은 있는데 이를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내가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때 이 현대에서는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현대차를 구입한 후에 12개월 내에 실직을 하게 되면 남은 할부금을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이 그냥 차를 반납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를 간단하게 정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그 미국 마케터들은 고객들이 차를 사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이유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프로그램을 내놓았던 거죠. 그 결과로 2009년 1월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판매 대수가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가운데 현대차의 판매 대수만 무려 14.3%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아래 있는 뉴스 기사에서도 이 그림에서 스바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감소를 했었는데 현대기아차만 판매량이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큰 목을 했다라는 것이 이 사례를 조사했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자, 현대는 세분 시장 수준에서 고객을 분석을 했습니다. 즉, 차를 살 의향이 있으나 사지 않은 소비자들을 따로 떼어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매 전후의 모든 단계를 분석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매 시점에 할인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구매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몇 달 지난 후, 그러니까 12개월 안쪽으로 실직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채무를 당신에게 지우지 않겠소 라는 약속을 한 거죠.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마케팅 전략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편익, 유형적 상품, 그리고 확장된 상품의 경우에는 제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도 이 서비스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앞서 보셨던 제품에 관련되어 있었던 핵심 편익, 유형적 상품, 그리고 확장된 상품의 구분과는 다소 달라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핵심 서비스. 이거는 핵심 편익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핵심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는 서비스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고객들이 이 서비스 업체, 호텔이란 서비스 업체에 기대하는 것은 거기서의 숙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치 지원 서비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 있는 이 핵심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텔의 리셉션과 같은 곳이죠. 거기서 예약을 받거나 혹은 워크인 고객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숙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치 증대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앞서 보셨던 이 확장된 상품, 확장된 제품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는 서비스 가치를 증대하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이거는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텔에 꼭 레스토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 유명한 호텔들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곳은 호텔 신라의 파크뷰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자, 이와 같이 가치 지원 서비스와 가치 증대 서비스를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보조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치 증대 서비스가 앞서 우리가 봤었던 확장된 상품과 매우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앞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사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구매 전후의 모든 단계를 분석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열에 보시면 구매와 사용 단계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차별화의 기회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상품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혹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은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지 6판과 이유재 교수님의 서비스 마케팅에서 여러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